디멘시티 안 먹어. 한 입만 먹어봐. 슝. 안 먹다 했지. 스냅보다 잘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작년 갤럭시 탭 S9 시리즈 출시 이후 이번 폴드 플립 공개 때 S10도 공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새로운 워치 시리즈 갤럭시 링 새로운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인지 따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탭은 1년마다 출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최근 들려온 소식은 새로운 탭이 2024년 10월에 공개 후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래 그동안 나왔던 갤럭시 탭 S10 시리즈 루머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리해볼 겸요. 자,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최근 유출된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사실 S9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냥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려웠어요. 사이즈도 사실상 거의 동일한 데다가 두께도 보면 거의 동일한데 따져보면 0.05mm 더 얇은 정도. 전면과 후면 디자인도 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뭐 비슷하죠. 컬러는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 하고요.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도 모두 전작과 동일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 노치가 있는 것도 동일하고 S펜을 뒤쪽에서 충전하는 것도 동일하고 전면과 후면의 듀얼 카메라도 모두 동일하게 디자인되었어요. 진짜 이것만 보면 S9인지 S10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나마 아직까지 없는 루머 중에서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거든요. 왜냐면 S9 울트라가 화면도 크고 다 만족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가장 아쉬운 건 무게였습니다. 대략 얘가 한 732g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도 M4를 달고 무게도 거의 한 100g 정도 감량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탭도 무게가 확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재밌는 루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디자인이 동일한 만큼 플러스와 울트라는 전작과 동일하게 12.4인치, 14.6인치를 탑재하지만 가장 기본형인 12인치는 단종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나왔던 루머들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기본형에 대한 루머, 그러니까 유출된 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테스트 펌웨어에서 플러스랑 울트라는 포착이 되었는데 기본형은 포착이 되진 않았습니다. 또 플러스 배터리는 3월 11일, 울트라 배터리는 4월 8일 제품 안정 정보센터에 인증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기본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 테크레이더에 의하면 10인치는 A 시리즈와 FE에 넘겨주고 S는 대화면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게 진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2.4인치와 14.6인치를 플러스랑 울트라로 구분한다면 그래도 S 시리즈의 가장 기본형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생형만 있는다? 나중에 네이밍도 조금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루머 중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재밌는 루머인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TV PPL로 막 갤럭시 탭으로 전화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삼성이 갤럭시 탭에 S1, S2까지는 삼성이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론 S3 시리즈부터 계속 전량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탭 시리즈에 탑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퀄컴 스냅드래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삼성의 엑시노스도 사용하지 않고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를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이제 엑시노스를 탑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갤럭시 S 시리즈만 하더라도 뭐 이제 울트라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넣어주고 S랑 S 플러스는 엑시노스를 탑재하거나 이제 그 정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갤럭시 탭에서 그것도 S 시리즈의 미디어텍을 사용한다? 야,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탑재 예정으로 알려진 프로세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 플러스, 경쟁 프로세서인 퀄컴 스냅드래곤 A 젠3랑 동일한 TSMC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사실 이제 작년 11월에 공개된 프로세서이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붙은 게 아마 5월인가? 그때 공개가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한 루머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제 긱벤치 6의 자료들이 많이 유출이 되었어요. 여기에 올라온 점수들은 꽤 좋았습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퀄컴 스냅드래곤 A 젠3랑 비교해서도 벤치 점수로만 본다면 꽤 괜찮은 점수를 보여줘요. 실제로 요즘 이제 디멘시티 폼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멘시티를 값싸게 탑재하고 저렴하게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들의 평가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리뷰했던 이제 포코 X6 프로인가? 그것도 가성비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프레스는 나쁘진 않는데 야, 삼성 갤럭시 탭에서 디멘시티, 그것도 S인 플래그십에서 디멘시티를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고 또 여러가지 유출된 자료를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디멘시티가 스마트폰에 들어갔을 때 종종 이제 콜드랍 이슈라든지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화 위주가 아닌 태블릿에 탑재되면
또 나름 괜찮을지도요. 가장 아쉬운 건 사실 시기입니다. 왜냐면 퀄컴 스냅드래곤 8 젠3나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이나 출시된 지 거의 1년 된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가 된다면 스냅드래곤 8 젠4 아니면 후속인 디멘시티 9400을 탑재할 시기인데 10월에 출시되면 거의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때 1년이 지난 프로세서를 탑재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탭에 디멘시티를 넣고 출시를 한다면 이제 성능이 좀 궁금합니다. 아마 벤치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게임이나 앱이나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에 정말 많이 최적화를 해왔을 텐데 디멘시티에서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지 궁금해요. 아마 삼성도 그럴 거예요. 가격만 잘 맞으면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를 탑재한다.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조금 그러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알려진 바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대비 한 10% 이상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엑시노스를 안 넣은 것도 되게 신기하죠. 엑시노스가 조금 성능이 잘 안 나오나? 가격 대비. 나머지는 요즘 이제 삼성 플래그십들의 디스플레이에 반사 방지 요거를 넣어주기 때문에 뭐 AR 필름 없이 기본으로 플러스랑 울트라 모두 적용될지가 궁금한 부분 이고, 나머지 달라질 부분도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디자인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배터리 용량이 조금 달라질까 그것도 궁금하고, 작년에 갤럭시 탭에 방수 방진을 넣어줬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고, 사실 갤럭시 탭에서 지금 바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실까 궁금합니다. 단순히 프로세서만 바뀌고 출시된다면 그냥 거의 리프레시 수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출시되면 또 이제 삼성의 AI를 강조하면서 또 마케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출시 주기도 궁금합니다. 만약 10월에 진짜 출시가 된다. 그럼 S7 시리즈가 2020년 8월에 공개했고, S8 시리즈가 1년 반 뒤인 2022년 2월 공개, S9 시리즈가 1년 반 뒤인 2023년 7월에 공개했는데, 그동안 1년 반의 주기를 갖고 왔던 게 1년의 주기로 바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만약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를 탑재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대비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면 소비자도 뭐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탭으로도 우리가 막 필기나 이런 거를 많이 하지, 막 게임이나 이런 거 물론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뭐 필기나 이제 여러 가지를 뭐 이제 컨텐츠로 소비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 그나마 납득하면서 구입할 만할 것 같고, 만약 기존과 가격이 마찬가지라면 많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쟁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만 해도 봐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아니라 맥에 들어가는 M칩을 탑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고스펙이고 스펙에 비해 아이패드 OS가 많이 이제 발목을 잡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만약 10월에 진짜 출시한다면 이제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제 SDC 2024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이때는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라서 애플의 WWDC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 많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찾아보면 가장 최초의 갤럭시 폴드 프로토타입이 이때 공개되기도 했었고요. 갤럭시 북 S, 북 이온 같은 제품을 공개하기는 했는데, 이때 갤럭시 탭 신제품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냥 이제 소규모 언팩 아니면 이제 공개 영상? 뭐 그런 걸로 발표를 하려나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된 이상 저는 가격이 가장 궁금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주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갤럭시 탭 신제품을 구입할 것이고, 만약 가격이 동결이거나 더 비싸진다면 이 돈이면 갤럭시 탭 많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탭도 그 와콤 EMR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 장점도 있기도 한데, 그렇다고 가격을 무작정 올려버리면 그것도 아쉬울 것 같고요. 아니면 삼성에서 지금 유출되지 않는 뭔가 한 방이 있으려나요?